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계 포렌식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부정 의혹이 실체화되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이 보고서가 대규모 조작 선거의 증거가 된다, 선거 결과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앤트림 카운티 법원 재판부가 공개하도록 결정한 이 보고서, 앤트림 미시간 포렌식 리포트는 얼라이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그룹이 작성한 예비 보고서로 모두 23페이지에 달합니다. 보고서 작성자 러셀 제임스 램스랜드 주니어는 텍사스주 달라스 카운티 거주자로서 듀크 대학 학부와 하버드 대학 MBA 학위를 갖춘 전문가였습니다. 얼라이드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그룹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로서 국방부와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중앙정보국 등의 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창업한 곳입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도미니언 투표기계가 근본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선거 부정을 일으키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기계는 엄청난 투표 오류를 일부러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자투표를 고의로 개별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고 감시도 없고 투명성도 없으며 감사 절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미시간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며 앤트림 카운티 투표 결과가 공인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총 투표 숫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는 반복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총 투표자는 16,047명이었으나 5일에는 18,059명으로 2,000명 이상 증가했다가 21일에는 다시 16,044명으로 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바이든 투표는 7,869표, 7,289표, 5,960표 등으로 트럼프 표는 4,509표, 9,783표, 9,748표 등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제3당 후보 득표와 기명투표 득표 숫자도 계속 수정됐습니다. 앤트림 카운티 정부와 선거를 총괄했던 조이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개표요원의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보고서는 오작동을 유발시키도록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에 인간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기계적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 FEC는 선거 개표 등의 허용오차 범위를 25만 분의 1, 즉 0.008%로 못 받고 있으나 도미니언 기계의 오류율은 68.05%에 달했습니다. 카운티 서버에 대한 포렌식 조사로 드러난 사실인데 12월 6일 현재 15,676개로 그 기록 중 68.05%인 10,667개가 오류였습니다. 로그 기록이란 곧 개표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 엄청난 오류 비율의 로그 기록이 곧바로 선거 결과가 됐습니다. 기계가 오류로 판독해 개표요원이 다시 개표하거나 기계가 다시 개표했다는 뜻인데 이 과정에서도 엄청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오류를 유발시켜 또 다른 부정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실 자체가 치명적이고 고의적인 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며 투표의 온전함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앤트림 카운티의 투표 결과 변화는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기계적 오류 혹은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가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도 주법은 물론 연방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센트럴 레이크 타운십에서는 1,491표 중 1,222표가 오류로 나와 오류 발생률이 81.96%에 달했는데 오류율이 워낙 높아 모두 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계는 정상적으로 입력된 투표와 판독 오류가 발생하는 투표 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류 발생 투표는 개표장 관리에게 넘어가 조작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고의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80%가 넘게 판독 오류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에는 과거 선거에 판독 오류 투표에 대한 로그 기록이 대부분 남아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상당 부분 로고 기록만 빠져 있어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로고 기록 등을 모두 지워버렸거나 아예 컴퓨터 재검증 개표로 않고 수개표로 조작을 했을 개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미시간주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보고서는 4일 오후 11시 3분 이전에 로고 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개표가 이루어졌던 시간에 로고 기록이 없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11월 21일 누군가 모든 선거 결과를 삭제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흔적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범죄 증거가 사라졌으나 그나마 로고 기록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조사는 가능했습니다. 투표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도미니언 투표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너무나도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선거 결과로 인증될 수 없다는 결론을 여러 차례 밝힙니다. 도미니언 기계는 미시간주 48개 카운티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경합주,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순결함을 과연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도미니언 투표 기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 엄청난 의혹으로 이어지게 마련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긴급 명령을 통해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에 선포한 외국 정부 선거 개입에 관한 긴급 명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2017년 1월 6일 선포한 긴급 명령을 보완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진영도 외국 정부가 전자투표 시스템에 침입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거 소프트웨어는 보안 업데이트가 2년 이상 뒤처져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저장돼 있던 USB 드라이브는 암호화가 됐지만 보안이 허술한 곳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진영에서는 1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대선과 관련해 헌법에서 규정한 유일한 스케줄은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따라서 우리는 부정선거 결과를 바로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자로 확정할 충분한 시간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선거 결과를 놓고 다투고 있는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주장하는 또 다른 선거인단이 투표를 진행했으며 연방의회에 그 결과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법적 구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며 우리가 재판에 이기게 되면 연방의회가 우리 쪽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정하게 된다.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이러한 선거인단을 별도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연방의회가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네바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공화당 의회가 별도의 선거인단을 선출해 연방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물론 이 선거 결과가 채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검찰총장이 주의회가 단독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투표를 진행한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각 주별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3가지 헌법 위반 사항만 인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가 된다. 조지아주가 서명 대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이며 위스콘신주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 없이 수십만 표가 더 나온 사실, 펜실베니아주의 명백한 동등보호조항 위반 사항, 민주당 표만 선거일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화당 표는 그런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며 이 같은 3가지 위반 사항은 수백, 수천 가지 헌법 위반 사항 중에 딱 3가지일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대법원 소송에서도 트럼프 진영이 4대3으로 패소했는데 선거사무소 직원이 법률에 위임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 상태를 지시했던 사실은 명백하게 법률 위반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지나치게 늦게 소송을 제기해 법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우편 부재자 투표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바 연방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으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명령과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바 장관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바이든 일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었던 고비마다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향한 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잊지 말고.